자, 네이버 피드메이커라는 걸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는 네이버 홈피드의 블로그 물결이라는 메인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보상 규모는 총 3.2억, 피드에서 더 돋보이는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 교육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피드메이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활동비는 총 2억 8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참여만 해도 모두에게 네이버 페이포인트 10만 원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어워즈라는 걸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할 때 지원할 때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어떤 블로그가 제일 열심히 했는지, 그런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고 포인트를 주나 봅니다. 자, 그리고 홈피드. 이게 저희가 기존의 블로그들 제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피드 형태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홈피드에 뜨는 부분. 이 홈피드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제작 교육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메이커 챌린지 키워드 페이지. 그래서 이 피드메이커 전용 과제용 특화로 해서 전용 키워드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제 카테고리가 7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예전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지원을 할 때도 제 분야는 진짜 늦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봤을 때 좀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7개로 골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조금 의아한 거는 제품 리뷰 쪽이나 테크 쪽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그런 리뷰 쪽이 많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7가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10월 27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는 11월 달에 개인 결과 발표를 따로 해준다고 하고요. 4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10건의 블로그 컨텐츠 업로드, 이게 과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홈피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될지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네이버가 밀어줄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단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카카오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널톡을 생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단골 만들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미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은 자, 챌린지 시작 신청하기를 한 다음에 전체 친구 대상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카카오 쇼핑 포인트 5,000원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분하고 1대1 채팅하기를 하면 또 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미션을 달성한 채널 기준으로 100명을 추첨을 해서 카카오 쇼핑 포인트 20만원하고 메시지 발송 지원금 30만원을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광고 비용으로는 쓸 수는 없고요. 채널의 메시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하시려면은 사업자가 필요하고 비즈니스로 인증을 받으셔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다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카카오 쇼핑을 또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꼭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로도 단골 만들기 지원 혜택 뭐 이런 게 있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카카오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이건 그냥 30만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쇼츠 3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쇼츠가 1분 미만, 정확히는 59초까지인데 이거를 3분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3분으로 왜 늘리냐? 저희 광고라는 걸, 광고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광고 금액이나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한테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3분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쇼폼 형태로 기존의 세로 형식으로 3분까지 올리셨던 분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존에 올렸었던 거는 쇼츠로 자동 전환 되지 않게끔 뭔가 막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아직 실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시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쇼츠 영상을 3분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를 3분으로 늘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틱톡하고 인스타 릴스
가 1분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쇼폰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함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명 중 3명 간편 결제라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24년 9월 기준으로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3명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 3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는 간편 결제 뭐 삼성페이, 뭐 KB페이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간편 결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쇼핑몰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 결제를 사용을 안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아직도 안 쓰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꼭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거를 설치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AI 프로그램 비중입니다. 네, AI 프로그램 비중. 자, AI 프로그램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 챗GPT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뭐 B, M 이런 게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B는 빌리언을 얘기하고요, M은 밀리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챗GPT가 1등, 네, 1등이고, 그리고 제미니, 저는 제미니가 2등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마 이미지의 생성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3등, 4등에 있는 AI도 저도 잘 써보진 않았던 AI라서 이게 해외 기준이거든요. 국내 기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도표 지표를 보면서 다른 AI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지수가 바뀔지도 궁금하고요. 글 타입의 AI는 클로드 AI가 굉장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종합적인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 챗GPT가 굉장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년간 AI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대충 번역해서 넣어놨습니다. 자세하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심플하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AI를 썼을 때 이 AI와 뭔가 특정 분야를 결합을 했을 때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어떤 분야인가 라고 대략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큰 게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틸리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쭉쭉 도표가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나 에너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야고, 저는 2등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공부가 같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쓰레기 없는 대학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더라고. 이게 뭐냐면 봉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팔찌를 주는 건데, 입장 팔찌를 줄 때 이 입장 팔찌 안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축제를 하면은 쓰레기가 진짜 막 사방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고자 여기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팔찌 안에다가 팔찌를 입장권으로 쓰기도 하고, 팔찌 안에 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환경을 또 지키는 그러한 캠페인식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앱 사용자 증가입니다. 자,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배달을 시킬 때 전용 앱은 전혀 안 쓰거든요. 뭐 쿠팡이츠나 아니면 배달의민족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용 앱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롯데이츠는 한 번도 안 써봤고,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어플리케이션은 들어가 봤어요. 이게 왜 늘어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네이버나 구글 광고 탭에서 이 햄버거를 쓰면은 뭔가를 주는 그런 이벤트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배달 비용이나 이런 이슈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인들이 가면 갈수록 배달 비용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전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정보 좀 더 주세요. 네, 이게 뭐냐? 자, 이게 해외에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특정 광고를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나 더 알아보기나 이동하기, 뭐 구매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버튼만으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뭔가 정보 제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유도율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광고를 할 때 좀 더 정보를 많이 주고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이버 지도 번역 기능 강화예요. 자, 네이버에서 정말 지도를 많이 쓰는데 특히나 해외 사람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할 때라던가 보면은 지도가 다 한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따로 번역을 돌려가지고 지도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여기에 팝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능을 넣어가지고 지도를 봤을 때 자동 번역이 되고 자동적으로 정보가 바뀌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